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치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중재 연구 동향과 질적 지표 분석을 발표할 부경대학교 석사과정 안재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에 따르면 장애 아동을 주로 돌보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양육자의 90.3%가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비장애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많은 양육 시간을 보내고 있어 신체적 피로나 질병, 휴식과 수면 부족, 건강에 대한 불안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양육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우울증을 경험하고 부부 갈등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애 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지원과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술 치료가 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장애 아동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미술 치료는 당사자의 양육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사회적 대처 방식과 사회적 지지 면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 아동 어머니가 미술 치료에 참여한다면 장애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창작 활동을 통한 에너지를 얻어감으로써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우울과 긴장, 불안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어머니에게 제공할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가 입증된 증거 기반 실제로 운영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기반 실제란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 및 이론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결과만을 임상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문적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 기반의 실제를 살펴보는 방법에는 메타 분석과 질적 지표 분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 분석은 개별 연구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결론을 내는 방법으로 효과 크기의 다양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증거 기반의 실제를 검증합니다. 질적 지표 분석은 연구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중재를 적용한 연구를 질적 지표로 평가하여 연구가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장애 아동 어머니의 미술 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한 한진덕과 이금매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 치료는 높은 효과 크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개별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메타 분석 대상 연구의 질이 떨어져 분석에 대한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연구에 대한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자의 제언은 중재의 효과가 증거 기반에 실제 부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효과 크기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최근 중재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기준을 갖고 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 치료에 관한 연구를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 어머니가 참여한 미술 치료 중재 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이들 연구가 질적 지표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와 방법으로
증거 기반의 실제 수준에 적합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의 일반적인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의 질적 특징은 어떠한가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에서 문헌 선정 과정은 국내 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중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체계적 문헌 고찰 보고에서 제시한 4단계 진행 과정에 따라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4단계 진행 과정은 1단계 문헌의 발견, 2단계 문헌 선별, 3단계 선정 기준 검토, 4단계 최종 선정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은 2013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한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의 전자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검색어는 장애, 아동, 어머니, 미술치료를 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검색 결과 총 37편의 논문이 인출되었습니다. 인출된 논문 가운데 장애 아동 어머니에게 미술 치료를 직접 실시한 실험 연구만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질적 연구와 메타 분석 방법을 사용한 논문 3편이 제외되었습니다. 미술 치료가 아닌 기법을 활용한 중재 논문 2편 역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정 기준 검토를 위해 우선 선별된 문헌들 가운데 몇 가지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장애 아동 어머니와 관련된 미술치료 연구 중에서 미술치료의 대상자를 장애 아동 어머니로 한정하였고, 장애 아동의 어머니가 아니거나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가족이 포함된 연구는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17편의 논문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자료로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학술대회 발표, 간행물 등의 연구 자료는 중복 가능성과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한 편을 제외하였습니다. 국내 장애 아동 어머니의 미술치료 동향과 장애 아동 가족 관련 미술치료 중재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학술지보다 석박사 학위 논문이 많았습니다. 이를 반영해 석박사 학위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포함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아동의 개념이 연구자마다 상이함을 고려하여 장애 아동의 선정 기준을 제한하였습니다. 장애 아동은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아동의 진단명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 유형이 아닌 논문 7편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7편의 집단 설계 연구 논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동향 분석의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중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 범주와 세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설계 중 집단 실험 연구 방법은 젤스턴 등이 제시한 2가지 설계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미술 매체는 이지연의 연구에서 제시된 미술 매체를 구분하는 것을 참고하여 단일 매체와 혼합 매체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범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출판 연도, 자료 출처, 연구 설계,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질적 지표 분석의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중재 연구의 질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미국 특수아동협회가 제시한 증거 기반의 실제 평가 준거를 바탕으로 제시된 질적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텐드라, 버제스, 가지리아의 집단 연구 분석틀을 참고하여 이를 보완한 소여정 임혜주의 연구와 미국 특수아동협회의 질적 지표 내용을 번안하여 수정 후 사용한 이현재, 최창희, 김희은, 김동일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적 지표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3점 평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기준 미달은 1점, 부분 충족은 2점, 충족은 3점으로 평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자 간 신뢰도입니다. 본 연구자와 상담 심리를 전공한 박사과정 수료생과 함께 분석 대상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자 간 신뢰도는 분석 항목에 대해 일치한 수와 일치하지 않은 수의 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분석에 포함된 논문 7편 중에서 한 편을 선정하여 분석을 연습하였으며 서로 일치도가 100%에 이를 때까지 합의하였습니다. 남은 논문 6편은 독립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일치된 문항수를 전체 항목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분석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습니다. 분석자 간 신뢰도는 95.83%로 일치되지 않은 지표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재점검하고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결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면 출판연도 2014년도 1편, 2015년 2편, 2018년 1편, 2020년 2편, 2022년 1편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석사 3편, 박사 3편, 학술지 1편으로 학위 논문이 학술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에 대한 결과입니다. 집단 실험 연구 방법을 두 가지 설계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준 집단 설계는 집단 내 비교,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비교 등과 같은 연구 설계로 이에 맞게 진행된 연구는 한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간 설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집단 간 비교를 하는 그러한 연구 설계로 이에 맞게 진행된 연구는 6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의 검사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전 사후 검사 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사전 사후 추후 검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독립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중재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긍정심리학이나 수용전형 같은 이론적으로 접근한 논문이 5편, 미접근 논문이 2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한 매체를 사용한 논문은 3편, 혼합 매체를 사용한 논문은 4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참여자 5명 이하는 1편, 6명에서 10명은 4편, 11명 이상은 2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재회기는 10회기 미만이 1편, 10회기 이상이 6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재 시간은 60분 이하 1편, 60분에서 90분 1편, 90분에서 120분 5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재자를 명시한 논문은 5편, 그렇지 않은 논문은 2편이고 보조 중재자가 있는 논문은 3편, 없는 논문은 4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재 장소가 기재된 논문은 3편, 미기재된 논문은 4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속 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분석 대상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종속 변인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지지 및 대처 방식 논문 2편, 정서 및 심리적 회복 논문 8편, 양육 스트레스 완화 논문 4편, 기타 1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질적 지표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분석한 세부 지표의 평균 점수는 1.98점이며
점수의 분포는 1점에서 3점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지표는 중재 수행 능력 및 일반화 유지 여부와 효과 크기에 관한 지표로 평균 점수가 모두 1점이었습니다. 중재 충실도와 효과 크기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지 않았으며 중재와 관련된 수행 능력만 측정하고 일반화된 수행 능력은 측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낮은 세부 지표는 중재 충실도로 평균 1.1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의 연구에서 중재자가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을 실행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대부분 연구에서 중재 충실도를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재자 정보에 관한 지표는 평균 점수가 1.33점이었습니다. 두 편의 연구에서 연구자의 학력과 전공 등을 설명하였으나 이외 연구에서는 중재자에 관한 정보가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분석 기법과 분석 단위에 관한 지표와 집단 동질성의 평균 점수가 2.27점으로 부분 충족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 인적 정보, 중재 내용, 특정 시기 적절성에 관한 지표는 평균 점수가 3점으로 대부분 연구에서 관련된 내용을 충족 수준으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논의입니다.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미술치료 중재와 관련된 논문은 총 7편으로 2013년 이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미술치료 중재와 관련된 연구가 적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분석 대상 논문의 출처는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이 학술지 논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병인, 한진덕, 이근매의 선행 연구와 결과가 비슷합니다. 미술 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가 많지 않은 데다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제도 소수에 불과하기에 학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연구 설계에 따른 특성에 집단 설계 유형의 경우 집단 간 설계가 준 집단 설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장애인의 국내 심리운동 관련 실험 연구 동향을 살펴본 이재호의 연구와 결과가 동일합니다. 집단 간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어 중재 전후에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 설계로 통계적으로 중재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유용하므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독립변인의 구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에게 미술 치료를 제공할 때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그렇지 않은 연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여러 분야의 학문 간의 교류를 통한 다학제적 연구 또는 융합적 연구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이론적 타당도를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다섯 번째, 종속 변인의 구분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정서 및 심리적 회복을 종속 변인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육 스트레스 완화, 사회적 지지 및 대처 방식 향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술 치료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므로 장애 아동 어머니의 정서 및 심리적 회복을 돕는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중재의 목적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다음은 질적 지표 분석의 논의입니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적 정보는 상세하게 제시된 반면 중재자의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거나 전공이나 학력 등의 기본 정보만 확인되었습니다. 중재 연구에서 중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재 실행 정도를 살펴보면 중재 내용은 충족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재 충실도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미술치료의 중재 연구 분야에서 중재 충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재 충실도를 연구에 맞게 개발하여 평가하는 경험이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결과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측정 시기의 적절성은 모든 연구에서 충족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재 수행 능력 및 일반화 유지 여부는 기준 미달 수준에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재 목표가 달성되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연구 대상자가 중재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미술 치료를 제공한 후 중재의 효과의 지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화 정도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료 분석을 살펴보면 적절한 분석 기법과 분석 단위는 부분 충족 수준에 있었습니다. 중재 목적에 따라 종속 변인을 선정하여 중재 효과를 살펴보지만 포함된 변수의 수에 비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참여자 수가 적어 통계 검증력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연구 설계를 계획하고 중재 효과만 확인하는 통계적 검증에만 집중하지 말고 집단 간 차이를 수량화하여 효과 크기를 산출해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제한점 및 제언입니다. 첫째로는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 치료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동량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만을 선정하였으나 향후 미술치료 중재 연구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질적 지표를 기준으로 중재가 잘 실행되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